이번 시간에는 굴절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이 굴절도 반사와 마찬가지로 색상에 의해서 그 굴절량을 조정하는 겁니다. 이 리플렉션 컬러가 블랙일 경우, 리플렉션 컬러가 블랙일 경우는 무굴절 현상이고요. 그다음에 이게 화이트로 가면 갈수록 굴절이 강해지게 됩니다. 굴절이 조금씩 더 강해지게 되고요. 물론 블랙에서 화이트로 가는 그 단계마다 굴절이 일어나게 됩니다. 반사가 적용되어 있었죠. 이 반사는 없애도록, 반사는 짙은 회색 계열로 약간의 반사를 적용시키고요. 그다음에 굴절 부분을 화이트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적용하는 순간 이 물체 표면에서 굴절이 일어나는 걸 볼 수가 있죠. 색상을 약간 중간 톤으로 한번 설정해 볼까요? 자, 이렇게 하면은 약간 반투명한 형태의 굴절을 갖게 됩니다. 앞서 반사와 마찬가지로 이 굴절 부분도 맵을 통해서도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 맵을 통해서 굴절의 어떤 정도 이걸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펄로프가 되겠는데요. 자, 아래쪽에 펄로프라는 텍스처 맵을 이용하시고요. 퍼펜다컬러 패러럴. 자, 요 현재 상태에서 컬러 A와 컬러 B가 있는데요. 컬러 A가 블랙이고요. 컬러 B가 화이트입니다. 자, 중간중간에 블랙에서 화이트로 가는 그 중간 단계를 볼 수가 있는데, 안쪽은 이렇게 설정했을 경우 안쪽 부분은 완전하게 불투명하고요. 바깥으로 가면 갈수록 투명해지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연한 회색에서 화이트로 가기 때문에 안쪽 부분도 거의 반투명한 상태, 이렇게 컬러 A 값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이 약간 투명한 정도랄까요? 이걸 이런 식으로 세밀하게 조정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특히 이런 옵션의 경우는요, 유리의 두께에 따라서 투명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상당히 염두에 두셔야 되는 부분인데요. 기본적으로 유리는 얇은 유리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꺼운 유리가 있죠. 얇은 유리를 흔히 틴 글래스라고 얘기하고요. 두꺼운 유리를 틱이라고 합니다. 틱 글래스. 그러니까 얇은 유리 같은 종류가 얇은 필름 같은 거 있죠. 얇은 필름. 얇은 필름이라고 한다면은 대표적으로 지금은 사용하지 않습니다만은 아날로그 카메라에서 필름을 이용해서 사진 찍을 때 그런 필름이라든지 또는 방막 같은 거, 아주 얇은 막 같은 거, 그다음에 요즘에 가정에서 많이 사용되는 어떤 물건을 포장할 때 쓰는 그 이름 뭐죠? 그런 것들이라든지 아주 얇은 막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틴 클래스라고 얘기하고요. 그러면 일반 가정에서 사용되는 유리, 가정용 유리 이런 것도 대표적으로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럼 두꺼운 유리 같은 경우에는 뭐 물컵 같은 거 예를 들어서 설명할 수 있겠고요. 물컵이라든지 주전자, 투명한 주전자, 유리 주전자 있죠? 그런 것들이라든지 그다음에 특수한 용도로 사용되는 방탄 유리 같은 거,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이 두꺼운 유리에 속하는 형태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바다 물속 같은 거, 바다의 물속 같은 거, 그런 것들도 두꺼운 유리의 질감에 해당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처럼 어떤 얇은 유리냐 두꺼운 유리냐에 따라서 이런 투명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상당히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얇은 유리의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전반적으로 투명한 상태로 만들어 주셔야 되고요. 두꺼운 유리의 경우에는 내부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불투명해지기 때문에 이런 상태로 만들어 줘야 됩니다. 이런 것들도 상당히 염두에 두셔서 그러니까 실제 현실 세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물리적인 현상을 항상 머리에 염두에 두시고 작업을 하셔야 된다는 거 기억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텍스처는 제거를 하도록 일단 제거를 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포고 컬러라는 부분인데요. 이 포고라는 거는 안개죠, 안개. 안개 효과인데 이 유리 부분에다가 마치 안개가 낀 듯한 효과를 주는 겁니다. 안개를 낀 듯한 효과를 주게 되면 어떻게 되죠? 탁해지죠. 유리 자체가 탁해지면서 약간 불투명한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게 화이트일 경우에는 효과가 없고요. 이게 블랙으로 가면 갈수록 약간 탁한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요거는 명도에 의해서 결정을 하는데요. 그다지 많은 어떤 색상 변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어떤 불투명한 유리로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아주 조그만 아주 미세하게 변화를 줘도 어떤 미세한 어떤 설정을 하더라도 이 어느 정도의 어떤 투명도를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들 계속적으로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포고 컬러는 기본적으로 명도에 의해서 결정합니다. 명도값. 명도값에 의해서 투명도가 설정이 된다. 투명도 설정이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어, 일종의 이걸 감쇄 현상이라고도 합니다. 감쇄 현상. 감쇄라는 거는 빛이 어떤 일정 거리가 멀어짐에 따라서 어떤 그 강도가 약해지는 현상을 감쇄라고 얘기하는데 역시 이것도 투명도가 약해지기 때문에 그만큼 감쇄가 일어난다고 볼 수도 있고요. 그러면 이거는 화이트일 경우에는 감쇄가 없습니다. 즉 불투명도가 불투명한 현상이 없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블랙으로 가면 갈수록 블랙으로 가면 갈수록 감쇄가 강하게 나타납니다. 강하게 발생을 한다.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그리고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화이트와 블랙 이 부분에서 알 수 있는 거는 명도 차이입니다. 명도 차이. 명도 차이가 명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화이트에 가까운 거고요. 명도가 낮다는 얘기는 블랙에 가깝다는 얘기죠. 그래서 명도가 낮은 어떤 색상의 경우에는 불투명도가 강하고요. 명도가 높은 어떤 색상의 경우에는 투명도가 더 강하게 나타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색유리라는 게 있죠. 유리에다가 색을 어떤 입히는 과정인데 그럴 경우에는 이 포고 컬러를 화이트와 블랙을 주는 게 아니라 색상을 줍니다. 이렇게 색상으로 주게 되면 기본적으로 색유리의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생유리의 효과를 나타내시고 있고요. 당연히 이 색상이 들어간 화이트와 블랙이 아니라 어떤 다른 색상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명도 차이가 있죠. 밝은 붉은색과 어두운 붉은색 두 가지가 있죠. 어두운 색으로 가면서록 명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그만큼 불투명하게 나타나고요. 밝은 색상으로 가면 갈수록 명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만큼 투명한 유리 형태를 띠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서로 상호 연관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잘 염두에 두시기 바라고요. 그럼 아래쪽에 포그 멀티플라이어 자, 그 전에 여기 보면 포그 칼라 부분에 역시 맵이 있죠. 맵을 통해서도 이 포고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걸 화이트로 다시 바꿔버리시고요. 맵을 한번 써볼까요? 맵 중에서 보면은 체크라는 맵이 있는데요. 아니면 UVW 맵이라는 것도 있고요. 자, UVW 맵 한번 써볼까요? UVW 맵을 쓰면은 이런 식으로 어떤 색상이 다양한 패턴을 이루고 있는 형태를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이거는 맞는 맵은 아닙니다. 하지만 한번 렌더링 해볼까요? 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일종의 그라데이션도 아니고 여러 가지 색상이 블렌딩이 돼서 나타나는데 이게 유리에 이렇게 맺혀서 상이 맺혀서 나타나고 있죠. 자,
필요 더 이상 렌더링이 진행하지 않을 경우는 스탑 버튼을 누르시면 되고요. 자, 이 상태에서 리플레이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텍스처로 바꿔주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은 크로스라고 있습니다. 흰색과 검은색으로 이루어져 있는 맵인데요. 또 특이하게 나타나네요. 자, 일단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클리어. 그러면 포그 멀티플라이어는 포그를 적용했을 때 그 색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요 세 개를 조정하는 건데요. 이 값을 낮추면은 아무래도 명도가 색상 자체가 연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색상 자체가 연해지기 때문에 아주 약간 서리가 낀 듯한 그런 UD를 시뮬레이션 할 수가 있죠. 이거는 소수 두 자리나 세 자리까지도 사용을 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겁니다. 좀 더 정밀하게 하고 싶으시면 이렇게 아주 낮은 값을 통해서 설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너무 높은 값을 사용하게 되면요, 이 포그 자체가 UD에 너무 강하게 맺히기 때문에 원하는 결과값을 얻기가 좀 힘듭니다. 그래서 만약 생 UD를 표현할 때는 이 값을 아주 낮은 값으로 이런 식으로 낮추셔서 작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포그 바이어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바이어스라는 말은 정밀도입니다. 자, 바이어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정밀도를 나타냅니다. 어느 정도까지 정밀하냐 그걸 나타나는데 이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거는 포고 색상 위쪽에 있는 포고 컬러가 이 적용이 되는 어떤 방식을 갖다가 설정을 하는 겁니다. 이걸 마이너스 값을 설정할 수도 있고 플러스 값을 설정할 수도 있는데요. 이걸 마이너스 값으로 만약에 설정을 하게 되면은 이 개체 중에서 얇은 부분이 있고 두꺼운 부분이 있을 수 있겠죠. 얇은 부분은 아주 투명하게 표현하고요. 아주 투명하게 표현하고요. 두꺼운 부분은 불투명해집니다. 이게 바이어스 특징입니다. 즉, 이걸 바이어스를 이용할 때 플러스 값과 마이너스 값 두 가지를 사용할 수 있는데 마이너스 값이 이용하게 되면은 얇은 부분은 좀 더 투명하게 만들어주고요. 그게 당연한 거죠. 물리적으로 당연한 거고요. 두꺼운 부분은 그만큼 빛이 그만큼 많이 통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불투명해집니다. 왜냐하면 빛의 이 거리 자체가 늘어나죠. 늘어나기 때문에 그만큼 불투명해지고요. 이걸 플러스로 설정하게 되면 반대가 됩니다. 이 값이 이 설정값이 반대로 이루어지게 되죠. 자, 이거 참고로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IOR이라는 옵션이 있는데요. 이거는 굴절 누리라고 합니다. Index of Relative라는 옵션인데요. 자, 이걸 굴절률이라고 합니다. 이 굴절률은 재료마다 전부 다 다릅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우리가 몇 가지는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데요. 이 진공 상태일 때, 이 굴절률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진공 상태일 때는 1.0입니다. 1.0. 진공일 때는. 그 다음에, 어, 일반, 어, 일반, 물속 있죠. 물속 같은 경우, 물속이 아니라 일반 유리라고 해야 되네. 자, 물속이 맞겠네요. 물속일 때 1.33 정도 굴절률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 유리일 경우에는 한 1.5에서 한 1.6 정도의 굴절률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1.6이라는 수치는 일반 유리의 굴절률에 해당되는 그런 수치가 되겠습니다. 그럼 특수한 유리가 있는데요. 특수한 유리는 좀 약간 특수한 용도로 사용되는 유리라든지 대표적으로 방탄 유리 같은 것 뜻합니다. 그 다음에 물주run자 같은 거, 그 다음에 물컵 이런 재질이 되겠는데 이럴 경우에는 특수한 유리 같은 경우는 한 1.7에서 한 2.0 정도 이 정도 사이 되고요. 그러면 다이아몬드 2.6 이상의 값을 가지게 됩니다.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에는 빛에 굉장히 민감하죠. 빛을 받으면 굉장히 선명하면서도 아름답게 빛납니다. 그런 정도의 느낌을 얻기 위해서는 굴절도를 상당히 높이 줘야 되는데 대표적으로 한 2.6, 2.7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일반 UD라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굴절도를 상당히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디자인과 현실은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즉, 좀 더 사실적으로 좀 더 선명하게 어떤 이미지를 얻고 싶을 경우에는 이 값을 뭐 한 2.5라든지 2.6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아주 높게 설정해서 사실성을 좀 더 강하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비현실적이죠. 이렇게 보시다시피 굴절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뭔가 조금 더 비현실적으로 보입니다. 제 눈에는. 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다. 참고적으로만 아시면 되겠고요. 물론 실무에서도 간혹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실무에서도. 그다음에 리플렉션 글래시네스는 굴절이 일어나는 부분의 선명도를 뜻하는 겁니다. 일정 부분일 때는 아주 깨끗하게 일어나는 거고요. 이 값을 떨어뜨리게 되면은 반사의 리플렉션, 반사의 글래시네스, 예, 리플렉션 글래시네스과 마찬가지로 약간 블러가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약간 흐릿하게 이렇게 되는 거죠. 마치 애칭이 된 유리와 같은 형태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다만 이 글래스네스 값을 낮추게 되면은 그만큼 렌더 시간이 더 길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만 주의하셔서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에펙트 섀도우라는 거는 그림자를 만드는 데 있어서 투명한 물체의 그림자도 투명해져야 된다는 뜻입니다. 즉 일반적으로 투명한 물체와 불투명한 물체의 그림자는 다릅니다. 불투명한 물체의 그림자는 주위에 떤 빛이 튕겨나가서 이 주위에 그림자가 만들어지는 반면에 투명한 물체의 그림자는 빛이 내부를 통과하면서 이 주위에 그림자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림자의 모양이나 그림자의 디테일이 투명한 물체의 경우에는 달라지게 됩니다. 그 옵션입니다. 이 부분이. 즉 투명한 물체에 맞게끔 그림자를 만들어 주겠다는 옵션이고요. 자, 포고 유니트 스케일링이라는 부분은 어, 객체의 두께에 따라서 어떤 포고 효과가 다르게 나타나도록 그렇게 해주는 옵션입니다. 즉, 이 포고를 사용할 때 얘기죠. 포고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의미가 없고요. 포고를 사용할 경우에는 객체의 두께에 따라서 포고의 효과가 다르게 나타나도록 그렇게 자동적으로 해주는 옵션이 요가입니다. 그러니까 맥스tip스는 위쪽에 있는 반사 부분에서 우리가 봤던 최대 반사 횟수죠. 역시 마찬가지로 최대 굴절 횟수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반사 횟수나 굴절 횟수나 거의 같은 값으로 설정합니다. 그다음에 애프터 채널은 역시 반사 부분에서 마찬가지고요. 굴절을 나타낼 때 다른 채널에 어떻게 표시가 될지 그걸 나타내는 겁니다. 칼라 올리든 이 RGB 칼라에만 영향을 미치겠다 그 뜻이죠. 그다음에 자, 그럼 디스퍼리션이라는 거 있대요. 이거는 빛의 분산 효과를 시뮬레이션 하는 겁니다. 빛의 분산 효과 또는 파장 분포라고 흔히들 얘기하는데 빛의 어떤 파장 분포도 이걸 코스틱스 현상이라고도 합니다. 코스틱스 현상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자, 투명한 물체에 빛이 이렇게 닿은 다음에 내부로 침투를 하죠. 침투를 한 다음에 다시 빛이 바깥쪽으로 튕겨 나가게 됩니다. 즉 통과를 하기죠. 빛이 통과를 할 때 이 주위에 빛이 이렇게 번져 나가는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걸 코스틱스 현상이라고 얘기하고요. 또는 빛의 파장 분포도라고도 합니다. 이걸 디스퍼시션이라고 하는데 이걸 설정한 옵션이 특히 또 코스틱스 현상을 일으킬 때 이런 코스틱스 빛의 분산 파장 현상을 만들 때 쓰는 게 이 옵션입니다. 단 요 코스틱스 현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굉장히 높은 수의 어떤 조명 있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게 그러면 밑에 보면 아베라고 있는데 이거는 아베 수라고 흔히들 얘기합니다. 아베 넘버라고 얘기하는데
이 위쪽에 있는 빛의 파장 분포를 효과를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옵션입니다. 이거는 값을 낮추게 되면은 빛의 분산이 넓어지죠. 넓어지면서 마치 유리 부분에 빛의 입자가 그러니까 빛이 파장이 되는 모습 입자가 나타나게 되고요. 값을 올리게 되면은 이 빛의 파장 분포도가 굉장히 작아지게 됩니다. 작아짐으로써 원래의 어떤 유리의 느낌이 그대로 나타나죠. 만약에 값이 값이 낮아지게 되면은 빛의 분산 효과, 파장 분포도가 굉장히 넓어지기 때문에 마치 노이즈가 낀 듯한 느낌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주의해서 사용을 해야 되고요. 자, 이런 식으로 이게 분산입니다. 디스퍼싱이라고 해서 빛의 분포도, 파장 분포도 그 의미를 합니다. 사실 이런 거는 저희 인테리어 쪽이나 건축 쪽에서는 잘 쓰지 않죠. 그래서 어, 뭐 이런 거는 주로 안경 쪽이나 광학, 그러니까 렌즈 같은 거 시뮬레이션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아주 중요하게 사용되는 옵션 중에 하나입니다. 음, 그다음에 트랜스런시라고 있는데요. 이거는 이 굴절이 눈에 보이는 현상을 일컫는 말입니다. 트랜스런시라는 말은. 자, 영어 사전을 잠깐 볼까요? LUCENCY, 트랜스런시. 반투명이라는 얘기죠. 반투명. 반투명한 트랜스런시. 이거는 반투명한 물체를 시뮬레이션 한다라는 의미를 또 담고 있기도 하고요. 반투명한. 이거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굴절이 눈에 보이는 현상. 이걸 트랜스런시 현상이라고 얘기합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현상들을 많이 발생시키는 게 양초가 있고요. 그러면 우유가 있고요. 그러면 사람 피부 같은 거, 사람 피부, 그러면 달걀 껍질 같은 이런 형태들이 대표적으로 트랜스런시에 해당되는 형태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 그 라이터나 양초가 있으면요, 불을 켜시고 손 앞에다 두십시오. 손 앞에다 두신 다음에 뒤에 둬야 되죠. 뒤에 둔 다음에 앞쪽을 바라보면은 뒤쪽에 있는 양초나 불에 의해서 이 사람의 피부 주위에 아주 막 빛나 뭐랄까요, 빛이 넓게 퍼지는 듯한 느낌을 얻을 수가 있죠. 그는 우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유 컵에다가 우유를 담아 두시고요. 그 뒤쪽에다가 라이트라든지 이런 걸 한번 켜 보십시오. 켜 보시면은 느낌이 나타날 텐데, 그런 느낌이 반투명한 느낌으로 그런 느낌 자체가 트랜스런시의 효과를 시뮬레이션하는 그런 느낌이 되겠습니다. 이런 걸 일본 대표적으로 SSS 효과라고 얘기합니다. 3DS 효과라고 얘기하는데, 서브 스페이스 스캐팅이라고 얘기합니다. 서브 스페이스 스캐팅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빛이 어, 어떤 물질이 조명에 의해서 넓게 퍼져나가는 현상, 이걸 SSS 효과라고 얘기하고요. 이런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반투명한 물체에 의해서만 일어나고요. 그런 반투명한 물체의 대표적인 것들이 바로 양초라든지 우유라든지 그다음 사람의 피부라든지 그럼 달걀 껍질 이런 형태가 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건축 재료 중에서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이 트랜스런시는 대리석입니다. 대리석 또는 물 가장 많이 쓰죠. 자, 켜시고요. 타입을 보시면은 하이브리드 하드가 있고요. 하이브리드 두 가지가 있죠. 하드 왁스 형태가 있고요. 자, 하이브리드가 이게 일반적으로 가장 그 사실적인 어떤 SSS 효과를 시뮬레이션하는 그런 종류가 되겠는데, 렌더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게 단점입니다. 그 다음에 왁스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왁스는 약간 단단한 어떤 재질들 있죠. 예를 들면 대리석 같은 거,
그럴 때 일반적으로 말씀입니다. 보시면은 느낌 자체가 완전히 다르죠. 하이브리드일 때와 왁스일 때 마치 표면 자체가 약간 단단한 그런 느낌인데 아주 빛이 퍼져나간 듯한 느낌을 표면에서 얻을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백사이드 칼라라는 건요. 일반적으로 백사이드이기 때문에 물체의 뒷면이라고 예상할 수 있겠죠. 근데 이 일반적으로 SSS라는 효과 자체는 기본적으로 포그 컬러에 의해서도 상당히 많은 인화를 받게 됩니다. 이 포그 컬러에 의해서 상당히 많은 인화를 받게 되기 때문에 이 백사이드 컬러 값을 이용해서 포그 컬러의 효과를 더해주는 겁니다. 일종의 즉 일종의 보충하는 그런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스캐터 코프리케이션이라는 것은 개수입니다. 개수. 스캐터의 개수, 비율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데 일종의 어느 정도 빛이 이 내부로 투과를 한 다음에 튕겨 나갈 때까지 그 어떤 음, 난반사 형태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 양을 갖다 여기서 설정합니다. 이거는 스캐터 분산 형태 개수 빛이 산란되는 그 개수 이걸 설정한 거고요. 그럼 포워드 백워드 코피케이션이라는 거는 이 전면과 후면을 각각 개수로 설정해서 어느 정도 산란이 될지를 설정하는 옵션입니다. 좀 복잡하기 때문에 이건 더 이상 하지 않겠고요. 이건 굳이 이런 것까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 특정한 분야, 화학 분야라든지 이런 분야에서도 많이 쓰기 때문에 우리 쪽에서는 별로 맞지 않는 그런 옵션입니다. 그 다음에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요. 오파시티 부분부터는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